강원도의 현황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해양 안보와 북한 선박 감시, 우리 어선의 월선 방지와 해양 치안 업무 수행 등 동해 바다를 지키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임무는 날로 막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맡겨진 중책에 비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낮게 편제돼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최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치안감으로 승격되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시간에서는 강성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모시고 이 내용을 비롯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그 역할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장님.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강성기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제 직급 상향 이후에 첫 청장님이시거든요. 예, 네. 근무하시게 되는데 이제 요즘 상당히 좀 시간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소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직급이 상향되도록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강원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은 지난 2006년 개청 이후에 올해 2월 20일부터 치안관급 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청정 동해바다를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바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보다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조직을 될 것이라고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이제 출범한 지 16년이 됐거든요. 이제 강원도 유일의 해상 종합 치안 기관인데 좀 어떤 곳인지 좀 시민들께 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부터 강원도 최북단 고성에서 포항 간포까지 4개 경찰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할 해역은 남한 면적의 약 2배인 18만 제곱킬로미터이고 5개 지방해양경찰청 중 가장 넓은 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임무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명칭은 해양경찰이지만 육지의 군, 소방, 경찰,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바다에서 총괄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땅 독도를 수호하고 각종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애국어선을 단속하며 해양 범죄 수사 및 해양 오염 방제 업무 등 각종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최근 우리 동해 바다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임무가 이제 더욱 막중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해 바다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협 요인들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동해 바다 최북단은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눠져 항시 팽팽한 긴장감을 감도는 것입니다. 우리 해역을 월선하는 북한 어선과 불순 세력의 다양한 군사, 비군사적 해양 안보 위협을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바다는 서해, 남해에 이어 불법 조업 영업을 넓힌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남획과 싹쓸이 조업으로 우리 황금어장은 항폐화되고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에서도 일본은 해상보안청 함정을 우리 독도 인근에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침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해해경은 독도 수호와 한치의 허점도 허용하지 않도록 해양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들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많은 업무들을 좀 처리해 오셨는데 주요 활동 사례가 좀 있다면 어떤 게들이 있을까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 이후에 수많은 사건 사고와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주요 대응 상황으로는 2014년 12월경 러시아 베일링 해역에서 조업 중인 선원 53명이 희생된 오룡호 사고에 저희 경비함정을 파견해서 생존자 7명을 구조하는 등 원양에서의 수색 구조 활동도 펼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북한인 4명이 승선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 경 등 통합방위 기관과 원활하게 상황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그해 10월경에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하여 39일간 적극적인 수색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6년간 동해바다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많은 해양 사건 사고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예, 그 많은 일들을 좀 해오셨네요. 자, 이제 이번에도 좀 더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그간의 성과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예, 먼저 관광도시 이제 강원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고 예방 그리고 구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강원도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 주민이 지리에 정통한 32명을 선발해서 연안 안전 지킴이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822건의 안전 계도 활동과 시설물 점검 및 3건의 구조 지원 등을 통하여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연안 사고를 감소하였습니다. 연안 사고 대응 체계는 사고 발생 시 해양 발주소에서 순찰자와 연안 구조정을 사고 현장에 급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구조 거점 파출소 5개소를 지정하여 잠수여운으로 편성된 구조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영향력을 결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동해바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많은 일들을 좀 하고 계신데, 자, 또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그 대응 역할도 좀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해양 주권과 관련된 대책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인 독도가 일본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국 영토 편입을 위해서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고자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을 3에서 4일 주기로 이렇게 독도의 해역을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또한 독도와 대하타 등 동해 북방 해역의 관할권 분쟁에 대비해서 2024년까지 경비함정 2척을 북방 한계선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군과 정기적인 합동훈련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또 북한 해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텐데요. 북한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그 감시 그리고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단속도 역시 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최근 3년간 동해안 북한 해역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은 한 4,800여 척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어선이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의 척수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불법 조업 양상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경비함정을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성업 기간 중에는 어업관리단, 해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 해역에서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퇴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서 동해바다의 어족 자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이뿐만이 아니죠. 그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사고 그리고 해양 환경 문제까지 좀 다루고 있죠. 예, 저희 청에서는 국민들이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생 침해 범죄와 해양 안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기획 수사와 집중 단속을 통해서 강력하게 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우리 청에서 검거한 해양 범죄 위반 건수를 보면 한 32,000여 건으로 연평균 한 6,400여 건의 해상 범죄를 좀 단속을 했습니다. 이 중 서민 생계형 범죄 및 영세 어민들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 변호사, 법률가
등을 포함한 4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처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범의 기회를 막아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의 해양오염 사고는 연평균 한 3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선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출량은 해상공사에서 동원되는 예인선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청은 어선과 해양공사 동원 선박에 대한 해양오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해역의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서 맞춤형 방제 전략을 수립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동안 이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직급이 낮아서 좀 한계가 많았다는 이런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청장의 직급은 2006년도 우리가 개청 당시에 체안 수요가 서해와 남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경무관급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 인접한 해상치안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의 8강구장과 러시아의 국경수의부 연해주 사령관의 계급에 걸맞지 않는 직급이 있어서 국제적인 협상력에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인근 지역의 해군 함대 사령관과 8군단장 등 다른 내적인 기관과의 공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특히 독도나 NLL 대하태 안전 조업 및 해양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치안 소요가 동해바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원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따라서 오랜 기간 우리 청의 수건이었던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비로소 치안관급으로 격상이 돼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이 결실이 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좀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초대 치안감 청장으로서 그간의 조직의 인력 장비 등 규모와 걸맞는 직급을 항상 상향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광화문 일문가에서 2,300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투표 결과 저희 청이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가장 높은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열망과 강원도민의 힘이 합쳐져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염원으로 직급이 상향된 만큼 더욱더 안전한 동해바다가 만들기 위해 저희 전 직원 모두가 분발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축하드릴 일은 축하드리고요. 예. 네. 자, 해양경찰들 사이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동해 해상을 좀 지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이번에 저희 청의 직급 상향으로 해양경찰청 내에서도 우리 청에 대해서 많은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안관급 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청에 대해서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간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동해청 소속 경찰관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더 나은 해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하시는 만큼 앞으로의 기대 그리고 포부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대와 포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의 염원으로 우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한 단계 성장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해양경찰을 바라보는 기대는 우리의 소중한 동해바다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 채 흔들림도 없이 해양 주권 수호와 바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청은 첨단 해양경비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촘촘한 해양 안전망을 확보하여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동해바다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그동안
해양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었지만 이제 종종 좀 미숙한 대응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끝으로 이와 관련된 과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과거 좀 미숙한 해양 사고 대응으로 국민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해양 경찰은 구조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양 사고의 대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구조 전문 인력을 최첨단 장비 확보와 함께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해양 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사고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기에 절대 굴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동해바다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구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00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 직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얼마 전이죠. 그 무인 함정 그리고 수소 드론 이제 이거를 좀 시범 운영을 어제부터 했었죠. 해서 지금 무인 드론 및 무인 선박을 이용한 경비 체계를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실증 단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연구 영역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비교적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NLL을 기점으로 해서 경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조 활동에도 이제 투입이 된다고 그런데요. 예. 아무래도 그 무인 선박을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장점은 기상이 안 좋고 파도가 높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유효한 장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연안안전예보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예보제를 좀 시행하고 있는데 좀 이 시민들께 예보제 발령되면은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당부의 말씀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참 간혹 그 국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해안은 특히 파도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너울성 파도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높게 이렇게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희생되는 부분도 간혹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해경청은 지자체와 같이 합심을 해서 너울성 파도에 대한 예고가 발생이 되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게 파도가 무섭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파도에 휩쓸려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되게 쉽게 보고 그냥 마구 덤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그 장난을 하다가 파도를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파도를 피할 수 있는데 파도를 등지고 장난을 치다가 갑작스러운 파도가 와서 덮쳐서 이렇게 희생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좀 안전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지금 지자체에 있는 교육청과도 지금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강릉 그 영진해변에도 위험하잖아요. 드라마 촬영지에서 촬영지라고 해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이제 관광객들 사진 찍고 그런데 파도 셀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단호하게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동해안 쪽은 겨울철에 파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바다를 즐기러 오는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건 좋은데 좀 안전을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성기 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